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내일 소개팅에 나올 상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꿈을 쫓겠냐. 다웃. 내가 혹시 가다 못 가진 않을까? 공포랑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데, 이런 공포가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단기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5년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졸업할 때 딱 보니까 요 회사 제일 들어보니까 다니기도 좋다 그러고 연봉도 잘 준다고 하니까 저로 가야겠다. 어느 순간에 자기의 강점도 사라지고 자기가 그냥 앞에 놓여있는 그 외부에서 보는 관점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소개팅이랑 진짜 비슷해요. 제가 이거 저작권이 걸릴지 몰라서 이렇게 좀 많이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소개팅을 하다 보면은, 저는 사실 별로 안 해봤습니다만, 이제, 주변 친구들 보면 20번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 하더라고요. 여성분이 좀 잘 나와서 이렇게 여성분 대사로 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번 남자 괜찮네. 다음번에, 근데 이제 고민하죠.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사람 나오면 어쩌지? 아니야, 근데 한 20번째 해보니까 한 14번째 나온 애가 제일 나았어. 다시 연락해봐.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꿈, 진로라는 게 똑같습니다. 당장 제가 지금 내린 선택이 최선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개팅은 더 많이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워지고 정보만 많아지죠. 정보가 많아지면 의사결정이 힘들어집니다. 직접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하셔야 될 건 소개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정과 결단의 차이를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이걸 원하고 있어. 하지만 요거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를 이 대안이 약간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게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좀 마음에 들지만 이게 신경이 쓰여. 그런 걸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결정과 결단의 차이는 단은 자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기회비용을 잘라내고 그 선택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그런 훈련을 학생 때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이 쉽죠. 참 하기 힘듭니다. 특히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꿈이란 게 굉장히 깨지기가 쉬워요. 자기가 이렇게 막 꿈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선배가 와서 야, 넌 그거보다 저거 좀 잘할 것 같은데 하면은 팔랑팔랑 합니다. 또 딴 선배가 와서 야, 너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한번 해봐 하면 팔랑팔랑 해서 네, 선배님 하고 따라가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 꿈이 아니라 남의 꿈을 사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꿈은 한번 정하셨어도 계속 물 주고 가꿔주고 햇빛도 쐬주고 조사도 하고 열정을 쏟아붓지 않으면 꿈이란 건 어느 순간에 탁 깨져버리고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도 어렵죠. 진정한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적들에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를 해요. 저도 얼마나 비교를 했겠어요. 게임 대회 하니까 저보다 등수 앞에 있는 애랑 비교를 하겠죠. 제가 뭘 잘하나. 사람은 비교의 동물인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연봉은 기본이죠. 명예, 권력, 차, 집, 배우자,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제가 엄친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딱 뭡니까? 비교하기 딱 좋죠. 엄마, 친구, 아들이니까. 대충 나이대 비슷하고. 사람들이 의식을 안 하고 꿈을 쫓다가도 저걸 하기 쉬워서 심지어 하버드에서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말해준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교수가 하는 말이 니네 졸업하고 나서 15년 동안 동문회에 오지 마라. 나오는 순간에 상대방이 입고 온 정장 보고 같이 나온 배우자 보고 비교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비교 하나에서 와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제를 하고 자제를 잘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나도 찾을 수 있다? 5단계 꿈 찾기. 이대로만 따르시면 꿈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관심 분야가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책을 한 3권 정도 사서 좀 읽어보세요. 두 번째로는 좀 더 부지런하게 블로그나 카페나 커뮤니티 이런 데 좀 찾아서 사람들이 좀 좀 이상하지 않다. 뭔가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한번 오프라인 모임에도 나가보시고 좀 참여도 해보시고 스터디 같은 것도 해보시고 세 번째도 인턴 파트타임 그룹 스터디를 해봐라인데 저때 중요한 거는 인턴을 찾아보지 마시고 내가 저 산업에 관심이 있고 그 산업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저기인데 저 회사가 되게 좀 요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관심이 있다. 그 회사를 찾아가세요. 레주메랑 자기소개서 깔끔하게 준비하셔서 그 회사에 내가 들어가면 당장 뭐를 기여하겠다는 것까지 고민을 하셔서 그걸 딱 들고 나 이 회사에 인턴 시켜달라.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해당 분야의 실무자들도 한 3분 정도 컨택해서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자기 바빠 죽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되게 좋아요. 학생들이 자기가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온다고 하잖아요. 싫어할 사람 없거든. 와서 밥 한번 딱 사주면서 와라 하는데
주의점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이 다 꿈을 갖고 간 건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로 가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왔는데 야, 너 뭐 이런 데 오려고 그러냐. 뭐 좋은 대학 나왔는데 좋은 데 가라. 아, 좋은 데 가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하지 마시고 좀 더 열정이 있고 그 분야에 잘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 만나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수표를 남발하세요. 주변에다가 빼도 박도 못하게 보니 막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사업하기 전에 막 컨설팅도 관심 있고 이것저것 관심이 있어서 사업하겠다 해놓고 졸업할 때 컨설팅 다니는 선배들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좀 만나가려고 했더니 야, 너 사업한다며 딱 이래갖고 아, 예, 뭐 맞죠? 해갖고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게 본인의 꿈을 유지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또 도움이 돼요. 가이드처럼 잡아주고 약속을 하고 또 지켜보고 더 큰 약속하고 더 지켜보고 예, 그게 첫 번째 파트, 제일 큰 꿈에 대한 파트였습니다. 자, 두 번째 태도, 마음가짐에 대하여인데 먼저 작게 시작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 고공 낙하할 때 사람들이 고소공포증이 있잖아요. 그거를 위한 이제 시뮬레이터인데 밑에서 바람이 확 나와서 사람이 한번 이렇게 떠볼 수가 있어요. 아, 떴을 때 느낌이 어떤 거구나.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좀 더 좀 어렵게 도전해보고 좀 더 높은 데서 가서 뛰어내려보고 그래서 이 성공의 선순환을 맛보게 하는 거죠. 작은 성공을 맛보고 나서 좀 더 큰 성공 하다가 언젠가는 굉장히 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난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런 자신감을 쌓아서 아, 너 정말 여기까지 할 수 있고 여기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실적인 자신감을 쌓는 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이때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고 막히는 차선에 쓸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 가서도 인재 적체가 쫙 있고 어느 회사에 가도 자기보다 잘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은 흔들리기 쉽고 그럴 때일수록 자기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고 내가 선 차선이 가장 빠른 차선이다라는 믿음 혹은 차선이 없으면 새로 만들겠다라는 신념이 있으셔야지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비교와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자기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가 이제 메인이었고요. 조그만 디저트. 졸업학기 즈음에 진로 고민하죠. 어떤 고민할까요? 자, 꿈도 좋지만 당장 취업을 어떻게 하나. 이제 이거 딱 끝나시면 가시면서 그러겠죠. 아, 그럼 뭐 좋은 얘기 다 좋다. 그래서 난 어떻게 취업하지? 레주메 어떻게 쓰지? 고민하실 거예요. 회사도 똑같아요. 회의 막 멋있는 회의 하잖아요. 회사의 원칙은 어떻고 하잖아요. 회의 딱 끝난 순간 사람들이 아, 자, 다시 내일로 돌아가 볼까? 라고 돌아가는 게 굉장히 회사에서 일상적인데 그래서 이런 고민 하시겠죠. 뭐 연봉, 안정적인 직장, 뭐 높은 연봉, 뭐 나중에 MBA를 가고 싶다 뭐 이런 꿈들을 꾸실 텐데 몇 가지 제가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